자, 오늘 함께 하실 분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시는 주보현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또 나오게 됐네요.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최근 지인의 사칭에서 악성 코드가 심어진 부고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거나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하는 거, 건강보험 결과 문자라는 신종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 스미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서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화나는 내용이 네, 참 많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해마다 연말 되면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또 연말정산 관련해서 공공기관 사칭하는 스미싱 계속돼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저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국민연금 수급 자격 인정 통지서나 국민연금 복리후생 수당 지급 통지서 관련 내용으로 보내진 문자인데요. 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것 같지만 모두 다 사칭하는 문자죠. 예전에는 검찰이나 경찰, 검사를 사칭하는 문자였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공단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부고장 아니면 결혼 축의금 이런 걸 사칭하고 있어서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링크를 클릭해서 링크를 통해 접속을 유도하는데 그 접속 링크를 통해 클릭하면 이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그 후에 소액 결제가 되는 방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셨어요. 누가 고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겁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네. 이제는 내 돈이 뭔가 위험해졌다. 네, 혹은 그렇죠. 내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 네. 당신이 여태까지 돈을 넣었는데 그게 돈이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자산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0763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문자 말고 톡으로도 스미싱이 올 수 있나요? 톡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이렇게 해서 오는 것도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서 오는 URL도 클릭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국세청이나 이런 그 공식적인 사이트 같은 데는 공식적인 마크를 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부 기관은 대부분 URL을 보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재가 이름이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은 문구를 정확하게 넣어서 문자를 보내지 링크를 거의 넣지 않고 있어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끔 유도하는 거는 스미싱의 문자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문자 말고 이렇게 톡을 통해서도 스미싱이 올 수가 있고 일단 URL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당연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URL이 그냥 클릭을 해서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는 그래도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URL을 눌렀는데 뭔가를 다운로드 받게 한다면 그거는 절대 동의를 하면 안 된다고. 네, 스미싱 수법은 단순히 URL을 통해서 다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APK 파일이라는 걸 다운로드 받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한 번만 링크했다고 내 휴대폰이 스미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한 3번 정도까지 유도하게끔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최종 부고장을 보시겠습니까? 결과문 통지서를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반드시 점 뒤에 점하고 APK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이게 해킹 파일인지조차를 모르게끔 교묘하게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눌렀다고 하면 바로 나오기만 하셔도 스미싱 피해가 없으신데 계속 클릭하시다 보면 그런 스미싱의 피해가 발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URL은 일단 안 누르는 게 가장 좋고 눌렀을 때 뭔가를 다운로드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통지서 문자 이런 거는 따로 보내지 않는 거죠? 네. 문자를 보내기는 하나 저희 경찰서와 같이 문자는 보내고 안내 공지 문자는 보냅니다만 URL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경찰청도 대부분 문자를 보내진 않지만 안내가 필요한 거는 피해자나 고소인 관련자한테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희 공공기관은 URL이 포함된 건 절대 보내지 않기 때문에 URL이 포함된 건 스미싱 문자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지서 자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는 건 없다. 없습니다. 그건. 네. 꼭 아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진짜 이거는 너무 화가 나네요. 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많다.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도 두 분이나 문자를 주셨어요. 8204님이 제 친구도 친정 어머니 부고장이 친구 폰에 저장된 번호로 보내져서 송금도 하고 애도 문자까지 전화까지 받았다고 너무나 속상해했습니다. 라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3769님도 저도 한 달 전에 카톡으로 아는 지인의 부고를 받아서 그 지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스미싱이다 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 이런 부고 문자를 이용해서 스미싱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나 봐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과태료 문자나 뭐 택배 관련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문자가 스미싱의 피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범인들이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고 부고장을 보내는데 그 부고장을 보낼 때 1차로 피해자의 그 휴대폰을 해킹한 다음에 피해자 주변 지인들 전화번호를 취득해서 그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사칭해서 부고장 문자를 보내는 거죠. 부고장 문자에는 반드시 또 링크를 전송하는데 그렇죠.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게끔 하는 그 악성 앱인 APK 파일을 또 심어가지고 뭐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고장. 네.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조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진짜 아니죠. 결혼식은 좋은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죠. 야, 너 결혼해?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부고는 전화해서 진짜 돌아가셨어요라고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분도 네. 정신이 없으실 텐데 누군가의 슬픔을 악용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가지고 뭔가 사기를 친다는 게 너무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축의금, 뭐 부의금 이런 걸 받는 거야? 아니면 악성 코드를 심어서 어떤 다른 사기를? 축의금, 부의금은 받진 않고요. 악성 코드를 심어서 소액 결제 사기 피해를 발생시키죠. 대부분. 네. 스미싱을 하기 위해서 이 부고장을 또 이용 수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고장은 이게 한 번씩 보니까요. 아는 사람이 보내오면. 그렇죠. 네. 네, 누군가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어디에서 이렇게 네.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지 내가 찾아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요. 최근에는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부고 스미싱 문자가 퍼지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도 경찰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 부고 이거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리고 하는데 한 지역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휴대폰이 해킹이 돼서 그 휴대폰에 알고 있는 지인들 경찰관들에게 부고장 스미싱 문자가 전송된 거죠. 그 부고장 스미싱으로 인해서 경찰들은 그때 대처가 빨라서 아마 많은 피해가 발생되진 않았으나 다른 일반인분들 저희 사건 접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고장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휴대폰에는 사실 사진이나 대부분 공인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사진 같은 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찍어 놓으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또 해킹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경찰 조직 내에서도 동료 경찰을 사칭한 부고 피싱 문자가 번지고 있다고 뭐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서 이번에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부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이게 왔을 때 안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부고장은 여태까지 모든 형식이 단순 문자로만 갔습니다. 문자로만 가지 누군가에게 파일을 클릭해서 뭐 결혼식에 축의금 결혼식 알림처럼 사진이 들어있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범인들이 요즘 부고장의 문자에 링크를 해서 사진 파일을 하나 넣거든요. 근데 링크를 클릭하면 한 번만 클릭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만 클릭한 다음에 최종 3번째 부고장의 파일을 다운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반드시 나옵니다. 옆에 .apk 파일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해당 파일만 클릭하지 않으시면 스미싱의 피해가 없어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반드시 이게 아마 스미싱의 피해가 진짜 발생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운로드 받는 거 조심하시고 APK 요 파일은 다운로드 절대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앞서 관련 사건 얘기를 해주시면서 요즘의 스미싱 수법은 대부분 피해가 소액 결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소액 결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해당 이제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해킹이 된 거죠. 해킹이 되면 아까 APK 파일이라는 휴대폰이 그러니까 파일이 생성되면서 휴대폰의 문자 프로그램만 해킹해 가는 겁니다. 문자 프로그램과 연락처만. 그래서 휴대폰에 깔려 있는 은행의 공인인증서 같은 건 해킹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시스템만 해킹하는 거죠. 그래서 소액 결제를 하려면 휴대폰에다가 인증 번호를 보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휴대폰 문자의 시스템이 해킹이 되다 보니 이 인증 번호가 범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한테 가서 소액 결제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우리 휴대폰이 99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도의 소액 결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걸 악용해서 휴대폰의 소액 결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미싱을 가지고 피해를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미싱의 피해는 은행이나 이런 걸로 해킹할 수는 없고 소액 결제를 통해서 1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어서 저희도 사건을 받아보면 대부분 피해 금액이 98만 원, 99만 원, 100만 원 딱 이 정도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휴대폰 회사에다가 소액 결제를 막아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현명하십니다. 저는 가장 기본은 원래 소액 결제를 차단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현재 인터넷 사용이 편해지시면서 대부분 소액 결제를 편하게 사용하시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소액 결제는 아무래도 현재 은행 시스템과 달리 이게 인증번호로만으로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액 결제만 막아놓으셔도 내 재산 99만 원, 이 라디오의 진행처럼 내 재산을 한 99만 원까지 어떻게든 지킬 수 있어서 그냥 아주 쉽습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접속하셔가지고 소액결제 차단도 가능하시고 그 상담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소액결제 차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스미싱의 피해는 소액결제 차단으로만도 반드시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액결제는 그리고 결제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나중에 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휴대폰 요금 나왔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달 뒤에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면 맞아요. 참 회복이 더 어려워서 고스란히 피해 이제 한 달 후에 왜냐하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이라 피해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네. 평소에 또 소액 결제 좀 많이 하시던 분들은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액 결제 그냥 막아놓고 다른 걸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뉴스 보면 스미싱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피해 금액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때요? 피해 금액은 진짜 점점 커지는데요. 2019년에 4억이던 게 2020년에 11억 정도, 2021년에 49억이고요. 2022년 41억 정도로 5년간 한 108억 원 정도로 조사만 될 뿐이고 사실 더 많은 피해 금액이 그렇겠죠. 있는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사건도 사실 많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만 해도 이 피해가 진짜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진짜 이 수사관의 마음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라도 꼭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또 당부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진화될수록 범인들 검거하는 것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스미싱 범인은 검거가 진짜 어려운데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후에나 알기 때문에 한 달 후에 경찰서에 피해가 발생하신 다음에 신고가 이루어지고요. 소액 결제를 통해서 그 문화상품권이라는 걸 결제를 하거든요. 문화상품권을 통해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3회, 4회 이상 전환시킨 다음에 중국에서 출금을 하다 보니 대부분 인출책만 검거가 되고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얼마 전 경기경찰청에서 4개월간 추적 끝에 14억 원 정도에 되는 스미싱 피해자 2명을 구속은 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 스미싱 피해는 악성 툴을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결제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피해가 발생돼서 검거가 많이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만 추적을 하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로 소액 결제해서 피해액 14억 원 만들려면 참 부지런도 하네요. 그럼요. 많이 그런 거죠. 피싱 이제 이런 근데 범인들은 소액 결제 스미싱뿐만 아니라 파밍 여러 가지 통신 사기
너무 많은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이 범행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범행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진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부지런함으로 무엇인들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네. 경위님이 직접 검거한 스미싱 관련 사기단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국 국적의 피의자들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사실 지금 한 명 저도 범인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범인은 검거하지 못하고 지금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인출책은 구속은 했는데 총책이 아직 현재는 제가 한 사건은 검거가 안 돼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해서 수사에 많이 어려움은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면 당연히 수배가 검거는 되겠지만 인터폴과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 검거를 할 예정이나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신은섭님께서 경찰이 어플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킹 파일이 내 휴대폰에 깔렸다라고 하면 알아낼 수 있는 어플을 경찰청에서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경찰청에서 시티즌 코난이라고 피싱 예방 앱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시티즌 코난을 깔아서 앱에 활용을 하시면 만약에 스미싱 문자가 와서 만약에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이 됐다라면 자동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APK 파일을 잡아내고 메신저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의 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있어서 제가 많이 사실 홍보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시티즌 코난이라고 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특히 어머님, 아버님께만이라도 그 앱 하나만 깔아주셔서 휴대폰 검사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 앱을 누르시면 이 스미싱 피해로 예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매일 잠자기 전에 이 시티즌 코난 앱을 활성화를 하고 그러세요? 자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깨끗하다라는 걸 보면 이렇게 안심하면서 자요. 네. 그거 네. 진짜 좋은 앱입니다. 진짜 좋은 앱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잘 찾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니까 보안 프로그램 앱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8897님께서 스미싱 문자를 받고 문자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라는 질문. 네, 문자만으로도 신고가 가능은 합니다만 해당 문자는 사실 대포폰을 이용한 그 다른 피해자의 번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싱 문자로만은 신고는 가능한데 범인까지 검거하는데 사실 단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고만 하셔도 저희 경찰서에서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번호 차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셨으면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네. 피해자를 막는 데 예방 조치는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문자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라는 얘기를 듣고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부동산 정보나 상가 분양 정보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네. 저는 분명 정보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요. 어디 네. 사는지도 알고 네. 몇 살인지도 알고 이러면서 막 제 정보를 얘기하면서 네. 상가 정보 드리려고 전화했다고. 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셨으면 그거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다가 동의서를 작성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에 개인정보법이 강화가 돼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는 명백하게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전화는 반드시 전화를 해서 내가 언제 이걸 동의했는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언제든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스미싱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일단은 URL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되고 일단은 클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해킹이 되는 건 아니지만 APK라는 그 다운로드 받게 되는 그 문자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문자였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 프로그램 앱이죠. 시티즌 코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평소에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당연히 인터넷 뭐 주소, 전화번호, 모르는 번호 같은 URL 담긴 거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클릭을 했다라고만 해서 뭐 당연히 해킹되는 건 아닙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계속 클릭해서 해당 휴대폰 다운받는 이상한 APK 파일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휴대폰을 뭐 좀비폰으로 만드는 해킹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고요. 또한 아까 우리 피디님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연히 APK 파일이 설치되어 있으면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네, 항상 조심하시고 네, 시티즌 코난 앱을 통해 가지고 피해 발생을 방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신종 스미싱 문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이 스미싱뿐만 아니라 사기의 수법은 항상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는 휴대폰과 컴퓨터라 생각하시는데 휴대폰도 항상 해킹 방지를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사이버는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꼭 들으셨던 청취자분들 주변 지인분들에게 널리 알리셔서 피해 발생 안 되게끔 반드시 꼭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보현 경위와 함께했고요. 신종 스미싱 문자 사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